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조은군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군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예고했던 대로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건강식품 열풍이 많은데 그중에는 근거도 없는 것도 있고 좀 근거가 좀 있는 것도 있고 한데요. 특히 요즘은 논의에 이어서 오메가3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 또 크릴오일 열풍도 불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크릴오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오메가3가 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크릴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메가3가 얼마나 심장에 좋을까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혈관과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메가3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잘 모르면서 얘기하죠. 오메가3가 뭘까? 아무도 전공한 사람은 알겠지만 일반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메가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영어 표현을 하면 A에서 Z까지, A to Z, 그러니까 끝을 말하는 거죠. 오메가라는 거는 가장 끝을 얘기하는 거고, 오메가3라고 얘기하게 되면 끝에서 세 번째에서 뭔가 일어났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오메가6라고 얘기하죠. 오메가6라는 것은 끝에서 여섯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그 지방산의 구조거든요. 제가 한번 매듭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건 옛날에 그 등산할 때 많이 쓰던 벨트인데 거의 안 쓰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카복실엔드라고 해가지고 친수성, 이렇게 혐수성, 물이 잘 안 되는 지방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고 이쪽 꼬리는 이제 카복실엔드라고 해가지고 그 물에 녹는 부분이 이렇게 보통 지방산은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은 머리라고 그러고 여기 또 흔히 말하고 대가리라고 얘기하는데 머리하고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서부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탄소거든요. 카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지방산이니까 이건 이제 6개 탄소로 이루어진 지방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맨 끝을 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슬라이드 보시면 이 COH 카복실엔드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이제 메실엔드라고 그러고 이쪽 카복실엔드라고 그러는데 이 꼬리 끝에서부터 보통 얘가 알파라고 이제 이걸 머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한 다음에 이 맨 끝에 요걸 오메가라고 그래요. 오메가3라는 것은 여기서 오메가 하나, 둘, 세 번째가 이제 오메가3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지방 탄소를 오메가3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여기가 오메가죠. 여기가 보면 오메가란 말이에요. 오메가인데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그 탄소가 있는 건 오메가3라고 그러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거는 이 오메가 이 세 번째 지방산에 더블 밴드 이게 이제 이게 전문가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하이드로젠이 없어지고 탄소가 없어지고 이게 수소가 없어지고 탄소끼리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한 거를 우리가 오메가3라고 그러고 오메가6는 같은 이유로 이 오메가 맨 앞에 있는 탄소에서 여섯 번째 이렇게 더블 본드가 형성된 거를 오메가6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는 하자는 거죠. 오메가3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런 긴 지방산 중에서 이 메틸기가 있는 데서부터 이게 오메가라거든요. 오메가 카본이에요. 오메가 맨 끝에부터 왜죠? 우리 톰 크루즈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엣지 오브 투마로에도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잖아요. 알파는 최고고 오메가는 이제 끝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 탄소가 오메가예요. 그 오메가 탄소하고 네 번째 탄소 사이에 더블 본드가 이루어진 거를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얘기하죠.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가서 있는 거를 이제 오메가6라고 얘기해서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대충 이제 이런 그 이름 붙이는 법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오메가3의 종류는 이게 비교적 짧은, 물론 다 긴 지방산이, 롱체인이라고 해서 장수의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오메가3 중에서도 이 길이가 짧은 게 있고 이 길이가 굉장히 긴 게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길이가 짧은 오메가3는 이제 주로 식물성인데요. 알파 리놀레이크 애시드라고 해서 ALA, 알라라고 불러요, 알라. 그래서 18개, 카본이 탄소가 18개고 이중결합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8-3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식물성 기름이 많고요. 카놀라유라든가 콩기름이라든가 아마씨유 등이 대표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요거는 보통 우리 얘기 안 하고 주로 이제 오메가3 얘기하게 되면은 마린 오일, 물고기에서 나오는 이제 물고기 기름을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 비교적 긴 길이의 오메가3를 말하고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 EPA하고 DHA라는 거예요. EPA라는 건 이제 아이코선이 무슨 굉장히 뭐 이렇게 또 모르는데 EPA라고 알고 계세요. EPA는 이 탄소의 개수가 20개예요. 20개는 굉장히 긴 지방산이거든요. 그 중에 5개의 이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HA, 흔히 많이 듣죠. 뭐 참치에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어린이 뭐 지능 발달에 좋다고 하는 DHA는 이 탄소의 개수가 22개 정도 된 굉장히 긴 지방산이에요. 그 다음에 22-6인데 6개라는 거는, 이 세 번째 탄소로부터 시작된 이중결합이 전체 지방산의 6개나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메가3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별히 식물성 오메가3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어유고요. 물고기 기름이고 이 안에 EPA하고 DHA 그냥 뭉뚱그려서 부릅니다. 따로 부르지 않을 때는 EPA, DHA를 같이 불러요. 그래서 이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해초류를 먹는 물고기 기름인데 왜 해초류라고 썼냐면 양식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주는 음식에 따라서 얘네들한테서 나오는 오메가3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해초류를 먹는 물고기 기름에서 보통 나오고 대표적으로 오메가3가 많은 이제 그런 생선들이 연어가 많고요. 참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청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라우트라고 부르는 송어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도 많고 정어리도 많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먹는 오메가3 캡슐은 합성이 아니라 주로 이제 물고기 같은 데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연어, 참치, 청어, 송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물고기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유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남극에라는 고래가 먹는 고래밥이죠. 크릴 오일이죠. 크릴새우에서도 이제 오메가3를 뽑아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물고기에서 뽑는 것보다는 굉장히 함량이 낮아요. 물론 이제 크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함량이 낮지만 흡수율이 뭐 2배 정도 높아서 훨씬 뭐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메가3는 이렇게 짧은 오메가3 ALA, 알파 리놀렉 애시드가 있고 그다음 비교적 긴 길이의 오메가3가 있는데 생선에서 나왔다 EPA, DHA를 얘기하고 흔히 우리가 많이 파는 것들은 굳이 식물성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대개 물고기에서 비롯된 EPA하고 DHA를 합친 거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가 많이 이제 들어있는 생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리된 이제 음식인데요. 그러니까 쿡드라고 돼 있죠. 날 것이 아니라 이제 요리한 거 뭐 그게 굽든지 찌든지 뭐 볶든지 간에 3온스 기준으로 보통 얘네들이 원 서빙이라고 보나 봐요. 3온스가 한 85g 정도 되는데 85g이 한 토막 정도 돼요. 생선 한 토막.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끼에 먹는 생선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메가3가 있고, 그 다음에 총지방량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오메가3가 얼마 되냐가 되게 이제 궁금한 거죠. 오메가3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PA하고 DHA가, 다 합쳐진 거예요. 왜냐면, 왜 따로 얘기를 하냐면, EPA하고 DHA하고 양리작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이 연구된 건 이제 EPA이고, DHA도 지금 이제 한참 연구 중에 있는데, 지금 주로 EPA를 많이 얘기해요. 양식 연어는 한 토막당 약 2g 정도의 오메가가 있어요. 3 패티애시드가 있어요. 꽤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멸치, 엔초비예요, 엔초비. 우리 흔히 먹는 엔초비 같은 거는 약 1.8g 정도가 있고요. 청어도 한 1.8g 정도 있고, 치눅 사몬이라고 해서 이제 왕연어라고 있나 봐요. 이 왕연어에도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이 한 토막당 1.7g 정도 있어서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고등어도 1.1g, 양식 송어도 0.8g,
참치 통조림도 1.0g 정도로 돼서 이것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오메가3를 좀 더 제대로 먹고 싶을 때 찾아 먹을 수 있는 생선들입니다. 그래서 연어 여자들이 좋아하죠. 저는 연어는 잘 안 좋아하는데 엔초비, 청어, 그다음에 왕영어, 고등어, 송어, 통조림, 참치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H하고 EPA하고 DHA죠. 두 가지 오메가3를 함량을 같이 합친 거고,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물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LA, 알파 리놀렉 애시드라 해가지고 이 탄소의 길이가 18개 정도 된 건 좀, 물론 이제 긴 지방산이지만, 물고기에서 비롯된 지방산보다는 좀 짧은 지방산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아마스유라고 있어요. 근데 플락시드라고 이제 플락시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작은 술 티스푼, 테이블스푼 말고 그 작은 술로 2스푼에는 3.2g이 굉장히 들었죠. ALA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호두 같은 거 팔잖아요. 근데 호두를 이제 가공해서 팔 때는 이렇게 있으면 반쪽만 팔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팔지 않고 그 반쪽이 14개 정도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메가3가 2.6g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식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카놀라유가 한 티스푼에 1.3g의 ALA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ALA를 왜 따로 부르냐면은 ALA하고 EPA, DHA하고 좀 기전이 약간 좀 다른 거로 돼 있어요. 바로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간에 그 오메가3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실험실이나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 소규모 인체 실험에서 좋다고 이제 얘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주로 마린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유예요. EPA, DHA죠. 주요 약물 인자인데 얘네들이 일단은 피를 맑게 한다고 돼 있죠. 정열작용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해요. 그래서 혈액 응고를 좀 방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출혈이 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혈액 응고 방지 작용이 있고, 이제 그 흔히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고지혈증에서 치료를 한다. LDL을 굉장히 조금 낮추고 주로 중성지방이라고 불리는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낮추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 강화. 혈압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이제 다 이제 작은 실험에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DHA는 엄마가 먹으면 이제 수유할 때 아기가 뇌 발달을 증진한다 해가지고 옛날에 무슨 DHA는 없는 분유도 많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참치킨에도 DHA 강화된 것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DHA가 더 재밌는 게 이번호 2020년 1월 2월 그 고지혈증 전문 잡지에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은 DHA가 오히려 EPA보다 훨씬 더 고지혈증 강화 효과가 더 좋다라는 논문도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고 볼 노릇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그 오메가3, 그 식물성 오메가3는 이제 ALA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체내에서 그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탄소 2개씩을 붙여요. 그래서 일ոն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길이가 18개 탄소로 이루어진 ALA는 체내에서, 그, 오메가 액션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더 붙어요. 탄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탄소가 20개인 EPA나 탄소가 22개인 DHA로 길어질 수는 있는데 100% ALA가 다 길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ALA는 그래도 좀 효과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흔히 칭송하는 오메가3의 기본적인 작용, 심혈관 예방 효과라든가 혈소판 응집 방제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덜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을 이제 주로 지중해식 그 식단이 건강에 제일 좋은 거로 돼 있거든요. 대쉬하고 두 가지가 좋은 거로 돼 있는데 그 지중해식 식단하고 이제 비슷한 걸 권유했어요. 오메가3가 많은 생선 아까 말씀드린 뭐 연어라든가 참치라든가 고등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으면 좋다라고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거든요, 지금. 그래서 의학계에서, 우리가 동의되고 있는 바는 오메가3가 뭐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좋으나 가성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아직 뭐 모든 사람한테 그 오메가3 추출물, 오메가3를 약으로 먹으라 하긴 뭐하고 항상 그 의사들이나 영양 쪽에서는 항상 말하는 게 음식으로 먹으라가 제 기본 원리예요. 어떤 이제 의사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도 그렇고 의학계 주류는 그리고 또 연구된 거에 의하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원소들을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는 그 전체 음식이 들어있는 전체로서 음식으로서 섭취해 주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도 현재까지는 정상인이라면 심장병을 예방하기 원한다면은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자. 요 정도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까지의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오메가3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그 홈쇼핑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건강식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뭐 보면은 안 낫는 게 없어요. 암에도 좋다, 뭐 혈관에도 좋다, 뭐 피가 묽어진다, 뇌에도 좋다, 심장병을 예방한다, 콜레스테롤 낮춘다, 중성지방을 낮춘다, 온갖 이제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걸 비싸게 돈을 받고 효능이 있다고 팔려면은 그 약으로 작용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그래. 증거 중심 의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나중엔 또 precise medicine이라고 정밀의학이라고 이제 곧 이제 부상하고 있고 나중에 그쪽으로 넘어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약을 치료약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확실히 쓰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임상실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다면 아무리 자기가 주장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해봤더니 좋다더라. 5명 했더니 좋다더라. 그 다음에 방송사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뭐 5명 해놓고 사례라고 해가지고 좋다더라.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이라더라도 제대로 통제된 데서 실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어떤 것이 어떤 병을 예방하는 데 좋다라고 확실하게 권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잘 디자인된 임상실험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연구 논문을 수준이 되는 저널에다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 맹검을 해야 돼요. 더블 블라인드라 해가지고 환자나 그거를 참여자나 아니면 그들에게 실험을 하는 연구자나 이 약이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서로 몰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중으로 받는 사람도 모르고 주는 사람도 모른다 해가지고 더블 블라인드라고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약이 없으면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나중에 다음에 크릴오일이 이번에 1월 15일자로 이제 그 리포트가 났는데 큰 대규모 임상 실험이 실패했어요. 크릴오일 실험이. 그러니까 위약군에 비해서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위약군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이라는 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맹검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위약이 없거나 아니면은 또는 환자하고 연구자가 서로 안 알거나 그러면 이게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자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참여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찰자도 참여자도 모르는 이중 맹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랜더마이즈드 무작위 배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뺑뺑이 돌려서 이분하게 양쪽이 서로 약을 먹고 약을 안 먹고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해요. 나이, 성별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그 랜더마이즈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한 6개월 해놓고 무슨 중성지방 조졌다는 게 의미가 없죠. 충분한 시간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한 참여자 뭐 한 100명 했대더라 50명 했대더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 수준이 많거든요. 뭐 적어도 몇천 명 규모, 10,000명 규모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중심 의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또 댓글을 폐쇄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구글링 해가지고 무슨 블로그 뒤져가지고 무슨 뭐 어떤 게 효과가 있대더라. 전혀 주류 의학에 반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저한테 태깅해서 이렇게도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인용 안 하고 너한테 유리한 것만 인용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좀 황당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가 전문가라면서 뭐 다른 분야의 전문가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선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에 만족시키는 논문이 한 5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메가3가 암이나 무슨 고지혈증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좋다 나쁘다를 연구한 연구가 중요한 연구가 있어요. 젤리스 연구, 그다음에 어센드 연구, 바이탈 연구, 리듀시드 연구,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스트렝스 연구가 있어요. 이 5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3가 현재까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위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오래된 연구가 젤리스 연구예요.
젤리스 연구는 2007년에 란셋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7년 마치 31일에 란셋에 나온 건데요. 이건 일본 사람들, 우리랑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실험한 건데요. 젤리스라는 게 제페니스 어쩌고저쩌고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 게 오픈 라벨이에요. 이제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더블 블라인드가 아니라서 이게 이게 실험 결과가 어느 정도 오메가3 호의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인용을 하지 않은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세계 최초로 오메가3를 썼더니 안 쓴 것보다 심장병 예방에 좋았더라라는 거를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것도 꽤 괜찮은 논문이죠. 란셋은 영국에는 란셋이 있고 미국에는 NEJM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중요한 논문에 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토탈 콜레스테롤이 250mg 고지혈증이죠. 이상의 1번인 18,645명에 대해 있어서 엄청나죠. 규모가 18,645명한테 한쪽은 스타틴만 쓰고요. 한쪽은 스타틴 더하기 일본 약이에요. 일본에도 이제 생산해서 만든 약인데 EPA 1800mg을 쓴 거하고 스타틴 단독을 비교했어요. EPA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메가3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카본 20개짜리 EPA고 카본 22개짜리가 DHA인데 주로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EPA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EPA를 1.8g이라 썼어요. 이게 엄청난 양이라는 건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EPA를 하루에 1.8g 썼고 했을 때 5년간 실험을 했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스타틴만 쓴 군에 비해서 EPA를 같이 쓴 군이 약 관상동맥 질환이 19%나 감소했어요.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은 동일하게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스타틴과 EPA를 쓴 그룹이 스타틴만 쓴 그룹에 비해서 심장병이 적게 생겼지만 그거는 LDL 콜레스테롤을 더 낮춰서가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외에 어떤 강화 효과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그것이 흔히 얘기되는 항응고제, 항효소판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또는 항산화 효과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하는데, 아쉬운 거는 심장병이 없던 사람한테 효과가 없었고 이게 효과가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이미 심장병을 앓고 고지혈증이 심한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젤리스 연구의 아쉬운 점은 일단 오픈 라벨이라는 거, 위약이 없었다. 이거 굉장히 실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점으로 작용하거든요. 오픈 라벨이고 실험 방법이 좀 허술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역시 논문 결론은 일반적인 사람, 고저위험군인 사람, 심장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심장병이 있으면서 총 콜레스테롤이 250인 사람한테 있어서 스타틴과 더불어 흔히 많이 쓴 고지혈증 약과 더불어서 EPA 1.8g 썼을 때 한 19%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하여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도 이제 반응이 뜨거웠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 EPA 1.8g을 순수하게 줄 수 있는 제약회사가 서양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했거나 아니면 그 안에 다이옥신이라든가 수은 등의 불순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이제 좀 인상적인 연구였다라고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EPA를 좀 더 순수하게 걸르고 불순물이 없게 하고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갑자기 오메가3가 2018년, 17년부터 또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연구를 보게 되면 어센드 연구예요. 이거는 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유명한 논문 NEJM에 나왔어요. NEJM 10월 달 18일자로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 있어서의 오메가3, N3라고도 해요.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를 본 거예요.